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대규모 국제아트 페어를 울산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개관 이듬해 첫 선을 보였던 울산 국제아트 페어가 올해 세 번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아트페어 개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국제아트페어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21년 12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첫 울산국제아트페어가 열린 이후 세 번째 행사입니다. 행사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첫해 5개국 8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1,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지난해 7개국 80여 개 갤러리에서 3,0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첫해 3만 2천여 명이 다녀가 129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만 7천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작품 판매액이 2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관람객이나 매출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11개국 67개 갤러리에서 4천여 점을 선보이면서 성공을 예감케 합니다. 올해 울산국제아트페어의 본행사에 앞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My First Art Collection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처음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아트페어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친근하고 또 손쉽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갤러리별 부스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특별전이 준비됐습니다. 재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의 육성을 위한 특별전을 비롯해 올해 처음으로 울산 작가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중진 작가에서부터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아시아 특별전도 준비됐습니다. 영화배우이자 미술 작가로 독특한 작품 활동을 펴고 있는 최민수를 비롯해 팝 아티스트 배드보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브 퍼포먼스, 아티스트 토크, 특별 강연 프로그램 등 아트페어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2023년 울산국제아트페어는 19일 일반 관람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이어집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18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 왔던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전 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110만 울산 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22일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원에서 산악영화제 개최 기념으로 700대의 드론이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합니다. 현재 기네스 세계기록상 불꽃을 장착한 드론은 671대가 최대이지만 울주군은 드론 700대를 준비해 비공식 기네스 세계기록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22일 오후 8시 5분부터 10여 분간 울주 산악대축전을 기념하는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축구와 태권도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복싱 간판 오연지가 여자 복싱 라이트급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대회 11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축구 남고부에서 학성구가 은메달을 추가하는 등 유종의 비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금메달 49개 등 메달 합계 125개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로 했던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울산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인 고속도로와 함께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KTX 복합 환승센터 사업 추진을 놓고 수년째 관망 입장에 있는 롯데 측에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권용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1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빈살만이 그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 변화라는 주제로 제195차 울산 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환 교수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화 경제구조 구축 등 연일 메가급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네옴시티를 주축으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안 국가 경제체질 개혁과 빈살만 왕세자의 왕위 계승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과 변화 등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지역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최근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구 지역 상가나 아파트 등에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의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울산구치소 과밀 수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용자 급증으로 구치소 내 수사 접견실까지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수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4년 문을 연 울산구치소. 450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용률이 150%를 넘어서는데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울산구치소 수용률이 높아진 건 부산고법 울산원해재판부 영향이 큰데 최근 마약 사범과 전세 사기 사범까지 급증하면서 수용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문제는 과밀 수용이 수사 지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울산구치소 내 수사 접견실은 4개. 수감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수사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일주일 정도 대기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사 접견실이 이제는 한 달을 기다려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수사 접견은 매일 오후 4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한 달 앞까지 예약할 수 있는데 울산구치소의 경우 금세 마감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접견 예약이 유명 가수 공연 예매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수사 접견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시간이, 그 조사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전에는 일주일 걸릴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 한 달 걸린다는 이야기 듣고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84억 원을 들여 울산구치소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수사 접견실을 1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축을 통한 수용 정원은 지금보다 겨우 120명 많은 570명.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데다 준공도 빨라야 2025년 5월에나 가능해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사 지연 사태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검찰이 출근하던 사회초년생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그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고 죄질이 불량한 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타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유아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외 취업 연계에 나섰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 유아보육교사 취업 설명회를 열어 주거와 임금, 이민제도와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한 뒤 11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면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아교육과 졸업생들은 현지 아동보육 서비스 자격증 3단계 등급을 인정받게 되며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게 됩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내년부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10년간 추적 조사하는 울산교육종단 연구를 진행합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어제 울산과학관에서
2023 울산 교육포럼을 열고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교육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내년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6만 9천여 명까지 대상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시도별 비만율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의 비만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시민의 비만율은 33.4%로 1년 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2.4%포인트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순위도 1년 만에 7단계나 악화됐습니다. 전국 평균 비만율도 32.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신체 활동이 줄어든 결과라며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미국 LA 지역 이민자 대상 관광 상품에 울산 지역 관광지가 포함됨에 따라 미주 지역 모국 방문단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울산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 아주 투어 여행사가 추진 중인 이번 관광 상품에는 주로 가족 여행객들로 주당 20명에서 40명씩 올 연말까지 총 500여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촉 상품은 한국 주요 관광도시 70여 곳을 방문하는 여정으로 모국 방문단은 매주 목요일에 울산을 방문해 한국 방문 100선에 선정된 대양항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 등을 둘러보고 롯데호텔 울산에서 1박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활동이 줄고 내년도 대입부터 봉사활동 점수 반영이 폐지되면서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소규모로 구성된 학생 봉사단이 지난 5월부터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테이블 주위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수 커피콩을 갈고 갈아낸 커피를 정량에 맞게 소분합니다. 소분된 커피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꾸며진 포장지에 포장됩니다. 울주군 남창중학교 학생 8명으로 구성된 느티나무 봉사단은 지난 5월부터 커피 드립백과 열쇠고리, 미용비누 등 다양한 기부 물품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정리한 모습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또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보람도 있고. 기부와 함께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등 환경 정화 활동도 활발히 하며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의 기회를 주고자 모집한 느티나무 봉사단. 학생들은 나눔을 실천하며 수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가치를 배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울산 지역 전체 봉사자의 3분의 1에 달했던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내년도 대입부터 봉사활동 점수 반영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9%대까지 줄어든 상황.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느티나무 봉사단이 지역사회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어제 온산 소방서와 함께 전동 킥보드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훈련을 가졌습니다. 어제 훈련은 전동 킥보드 조작 미숙으로 경계석 등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소방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중구 신사모교에서 척가천에 이르는 구루미길 일원에 보행데크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성용 시의원이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협조해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등 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mm길 조성 사업은 연장 1.7km, 폭 3m 내외로 60억 원이 소요되며 중구청이 지난 9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시에 요청한 상태로 울산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경우
시비 보조 방안에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3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어제 문수국제양궁장에서 1,8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체력 증진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소방호스 끌기와 소방호스 전개,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등 소방기술 경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서별로 실력을 겨루는 이번 선의의 경쟁에 대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 예방 연합 홍보 캠페인에 어제 태화강역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은 울산 지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중독 예방 전문기관 5곳이 함께 참여해 중독의 위해성을 알리는 선별검사와 상담, 부스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2022년 울산시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시 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비율은 16.8%, 도박 중독 유병률은 6.7%에 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색 품질 인증을 위해 주식회사 노르페인트가 신청한 4개 품목, 40개 제품에 대해 울산색 품질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4개 품목은 수성 페인트, 무광, 반광, 유광 3개 품목과 에바탄, 만능, 우레탄 페인트 1개 품목이며 1개 품목당 10개 색상씩 모두 40개 제품이 울산색 품질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울산색 품질 인증제는 기업이 울산 색표집을 적용한 제품에 색채 전문기관 검수를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울산색 품질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모두 4개 기업이 개발한 10개 품목, 24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